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올댓 장르 네 번째 이야기로서 할리우드 장르의 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공장 제작 시스템과 스타 시스템으로 무장한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들은 특정한 패턴의 정형화된 영화들을 대량 제작하게 되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할리우드 장르 영화에는 특정 스타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할리우드 장르의 문법이라고 합니다. 장르의 문법이란 특정한 장르에 속할 수 있는 형식상의 특징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공식, 관습, 도상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식은 주로 영화의 전체 이야기 구조, 그리고 플롯, 캐릭터 배경과 연관이 있고요. 관습은 특정 촬영, 편집 방식 등 주로 영화의 미장센적인 측면과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상은 특정 장르에서 반복되어 계속해서 사용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할리우드 장르 문법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공식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리우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르 영화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식은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결말에 이르는 전체적인 내러티브 구조와 일련의 반복되는 행위, 그리고 그 플롯 속에서 형성되는 캐릭터와 플롯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르 영화는 공식화된 플롯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특정 장르 영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미리 예측하기가 매우 수월하죠. 이렇게 장르 영화의 내러티브 공식은 이미 예정된 주제까지 함축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영화 창작자는 이 점을 잘 활용해서 관객과의 보이지 않는 밀당, 즉 밀고 당기기를 시전하게 되는 거죠. 우선 관객들은 알고 있는 장르의 기본 공식에 익숙한 내러티브가 제공되면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일종의 뿌듯함이죠. 영화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의 틀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일종의 만족감이니까요. 그러나 관객들의 예측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익숙한 내러티브 공식만 계속해서 장르가 사용하게 되면 관객들은 이 스토리가 식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주 가끔은 관객이 기대하고 있는 익숙한 공식과 그 예측에서 벗어난 변이형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관객에게 즐거운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쯤에서 요렇게 사건하고 상황이 펼쳐지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장면이 전개되면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좀 낯선데? 이런 설정은 처음 보는데? 라는 긴장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다고 공식에서 벗어난 변이형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노출시키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객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예측이 계속 틀리기만 하면 그 스토리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따라서 영화 창작자는 적당한 시점에 다시 익숙한 공식들과 적절한 스토리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객이 낯선 긴장감과 익숙한 즐거움 사이에서 신나게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관객과의 밀당에 적용되는 장르 영화에서 활용되는 몇 가지 내러티브 공식을 공포 영화의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영화에는 오랜 세월 동안 걸쳐 누적된 공포 장르만의 플롯 공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포 영화에서 먼저 죽는 우선순위의 공식이죠. 공포 영화를 즐겨보는 관객이라면 누가 영화 초반부에 죽을지,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지를 감지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식 몇 가지만 추려보도록 하죠. 첫째, 혼전 성관계, 음주, 마약, 약물 복용은 일종의 공포 장르에서는 죽음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일종의 죄악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공포 영화에서 섹스, 음주, 마약 등을 하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등장한다면 10중 8구 그 인물은 살인마 캐릭터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이 공식은 고전 슬래셔 공포 영화의 명작인 할로윈과
13일의 금요일에서부터 시작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핑을 즐기고 있는 단체에서 남녀 둘이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 무리를 벗어나면 어김없이 살해를 당합니다. 여기에 술이나 약물까지 복용한다면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관객들도 워낙 이 규칙을 잘 알고 있기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만 해도 금방 해당 인물이 곧 죽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살인마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규칙 역시 할로윈의 마이어스와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쇄 살인마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처음에 죽은 살인마가 영화의 말미 버젓이 살아남아 다시 한번 주인공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범인이나 살인마가 되살아나는 공식이 워낙 공포 장르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웬만한 관객들은 분명 화면에서 살인마가 죽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곧이곧대로 믿지 않죠. 어차피 저 범인하고 살인마는 다시 살아날 거잖아. 어차피 부활할 거잖아.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셋째, 외딴 곳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공식 역시 이블 데드 이후 많은 하우스 호러물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참고로 하우스 호러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는 공포영화의 하위 장르로서 케빈 인 더 우즈, 컨저링, 겟아웃, 잇 등의 영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영화에서 지하실이나 다락방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기의 공간으로 설정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은 기어코 그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설령 지하실에 내려가거나 다락방에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건 뭐든지 만져선 안 됩니다. 아무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이다라고 말이죠. 관객 역시 이런 금기를 어기는 장면이 나오면 다음 사건을 미리 예측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넷째, 지나친 호기심과 영웅심에 단독 행동을 하는 캐릭터 역시 다음 장면에 시체로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알아야겠어 라며 일행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용기 있게 탐험을 즐기는 인물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공포영화에서 이 대사는 나는 이제 죽으러 가요 라고 하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인물들은 일행 중에 가장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도 제일 많이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전물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부터 케빈 인 더 우즈에 이르기까지 뭔가 해보겠다고 혼자 바깥에 나가는 이런 튀는 인물들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거의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창작자 역시 이런 캐릭터를 끝까지 살아남는 주인공들 사이에 곳곳에 배치해서 극의 긴장감을 살리는데 이용하곤 하죠. 그렇다고 모든 공포 영화의 창작자들이 이러한 공식들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관객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익숙한 공식만 계속 사용하면 식상한 이야기가 되고 마니까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관객에게 익숙한 공식과 그 예측에서 벗어난 변이형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관객에게 새로운 긴장감을 주는 전략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스크림은 매우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바로 공포영화에서 사용되는 많은 규칙들을 영화에 삽입시켜서 때로는 충실히 따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그 규칙들을 위반하면서 내러티브를 진행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화 속 인물인 랜디라는 캐릭터는 공포영화 매니아인데요. 랜디는 친구들에게 걸작 공포영화의 규칙들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만이 살인마를 물리칠 수 있다. 술과 마약을 하면 죽는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은 I will be right back. 곧 돌아올게, 야. 라면서 이러한 규칙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기면 어김없이 죽는다고 경고하죠. 그런데 이제부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친구 중 한 명이 화장실을 가며 곧 돌아올게 라고 말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릴게요. 과연 나 곧 돌아올게 라고 말한 이 친구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공포영화의 규칙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공포영화 매니아 랜디는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도중에 죽을까요? 이런 식으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은 공포영화의 대가답게 끊임없이 관객들과 기존 공포영화의 규칙을 영화에 적용시켜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예측하게끔 씨 뿌리기를 시도합니다. 관객은 감독의 의도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공포영화의 규칙을 총동원해서 스토리의 다음 전개 과정을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점에서 스크림은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공포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감독은 1980년대식 공포영화의 규칙을 고의로 전복해버림으로써 관객에게 끊임없이 낯선 긴장감 역시 동시에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결한 처녀만이 살인마와 대적할 수 있다는 규칙은 이미 혼전성교를 한 주인공 시드니에 의해서 여지없이 깨어지죠. 이렇게 감독은 미국 10대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 1980년대 공포영화의 규칙들을 의도적으로 조롱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10대 관객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헐리우드 영화 장르의 문법 중 관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